김금역은 북한의 2030 세대는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면서 이 세대는 부모님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악착같이 벌어서 먹여 살린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가족 또는 부모에 대한 충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금역이도 1991년생입니다. 북한에서 나서 자란 2030 세대에 속하는 거죠. 김금역의 말처럼 부모님들에 대한 충성밖에 없는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금역이는 부모들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제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송 녹화를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강철 TV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방송 전에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 중에 인천 유나이티드 그 골키퍼를 하다가 사망한 윤기현 선수의 그 부모님도 알게 돼서 지금껏 형제처럼 지내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윤기현 선수 사망 10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윤기현 선수가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현 선수의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면서 윤기현 선수의 행적을 밟고 자살이 아니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책으로 써서 출발했거든요. 이번에 윤기현 선수 사망 10주기를 맞으면서 윤기현 선수의 어머니 옥종환 여사가 쓰신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라는 책을 무료 논음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바코드를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윤기현 선수 사망에 대한 진실을 알리자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금역이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금역은 2030 세대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김금역은 북한의 2030 세대는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면서 이 세대는 부모님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악착같이 벌어서 먹여 살린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가족 또는 부모에 대한 충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금역은 2030 세대는 부모님들에 대한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김금역이도 1991년생입니다. 북한에서 나서 자란 2030 세대에 속하는 거죠. 김금역의 말처럼 부모님들에 대한 충성밖에 없는 고난의 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금역이는 부모들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2030 세대이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고 또 북한 2030 세대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회라면 군사분계선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부터 물밀듯이 우리 남한으로 넘어야 되겠죠. 군사분계선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기도 쉬운 거죠. 그런데 남한에 와 있는 3만 3천여의 탈북민들 중에 국경경비대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넘어온 인민군 장병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되지도 않을 겁니다. 김금역이 91년생이게 되면 올해로 만 30살입니다. 지금 김금역이 또래 친구들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 3, 4학년 정도에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김금역이 또래들이 김금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청년들이라면 그들은 군사복무를 마치기 훨씬 이전에 몇 년 전에 김금역의 뒤를 따라서 대한민국에 쓸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충성한다는 북한의 2030은 과연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그것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조국애라는 건 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국의 시작입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북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금역이는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국은 북한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녀서 뭐라고 SKY를 졸업해서 뭐랍니까?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를 졸업해서 뭐랍니까? 자기 부모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고 사랑하겠나요? 태영호 잘 아시죠? 태영호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영호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김금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을 나왔던 본인이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으로 튀게 되면 자기 부모님들이 사람들 앞에 머리를 쳐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걸 이 본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한으로 온 거죠. 김금혁이 부모님들이 금혁아 넌 중국에 유학 갔던 길에 도망쳐서 남조선에 가라. 그리고 남조선의 방송에 출연해서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평양을 비난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여 살려줬으면 적어도 부모님들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말아야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한으로 오지도 않았을 거고 설사 남한에 왔다가 하더라도 TV나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부모님이 있는 북에 대한 그리고 평양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김금혁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다니던 21살짜리 친구가 외국 유학을 하다가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붙어서 살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TV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지금이 남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여자가 몇이었고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고 서울은 어떤 애들이 사는 거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21살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생활도 못 해본 거죠. 그런 어린 친구가 남한 사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잘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린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한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대를 졸업한 21살, 서울대를 다니던 21살짜리가 평양에 가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21살짜리 그 어린 친구를 평양 사람들이 한호한다고 한다게 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저는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남한에 와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젊고 똑똑한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들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